단국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발표를 맡은 강북청솔 전략단임 공병관입니다. 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에서는 약간 인서울의 끝자락, 삼국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그거보다 이제 더 이후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용인 쪽으로 이렇게 학교들이 다 옮겨지게 되면서 사실 나날이 컷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서울에서 한남동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위상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전자교통과라든지 아니면 일정 특정 과들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가 좀 이름 있고 명성 있는 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모집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3, 24, 25 큰 변동이 없어요. 모집 인원을 먼저 봐야 되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모집 인원의 변동이 결국 입결 성적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과에 인원이 확 늘어요. 2배 이상 늘어요. 그러면 당연히 입결 점수는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다. 그렇게 된다면 입결이 확 올라가겠죠.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몇 등까지 붙느냐고 했을 때 절반 등수까지만 붙는 거니까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지금은 수시나 정시나 큰 변동이 없다 정도만 보시는데, 추후에 이제 내년에 지원을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그때는 모집 인원이 각 과별로 내가 지원하려는 과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고 이름이 있고요. 일괄 서류 100%, 교과 100%로 진행을 하고요. 수능 최저가 있고, 그다음 학교장 추천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서 살피셔야 될 거는 일단 인문, 자연, 그리고 건축, 체교, 예체능 별로 반영 교과의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공계 쪽으로, 자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내신에서 수학 성적이 낮아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 쪽은 아예 성적 반영을 안 한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건축학 같은 경우가 사회와 과학을 둘 다 해도 되는데 탐구 자체의 반영 비율을 좀 줄여놨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가 점수가 좋은지 나쁜지 교과를 보실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쪽 과목이 등급이 높은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 과학이면 과학, 아니면 사과 둘 다면 사과 둘, 아니면 사회면 사회. 어쨌건 그 내에서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과목을 반영을 하는데, A는 1등급, B는 2등급, 그 다음 C는 5등급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최소한 B는 맞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도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C가 나오면 조금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 이상은 다 맞추고 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저는 이제 수학이랑 탐구 같은 경우에는 뭘 보든지는 신경 안 쓰고 합쳐가지고 2합 6 이내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서류형이랑 면접형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면접형하고 인재 같은 경우는 단계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면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KU 인재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으로 뽑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보통 단국대라든지 아니면 세종대라든지 이쪽 라인들 학교들은 지금 면접형이나 서류형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2025년도에 더 늘어난 학교들도 있고, 이미 2024학년도에 늘린 학교들도 있고, 그 전부터 늘린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뽑는 것 중에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이런 거 떠나서 서류를 먼저 본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교과 성적 반영이 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류형이랑 면접형을 비교해보면 항상 입결은 서류형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지원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도 지금 이게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을 더 크게 봐요. 지금 빨갛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그에 반해서 면접형이나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의지라든지 아니면 진로 탐색 활동이 더 했는지, 그러니까 성적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닌데, 그것보다 진로 탐색 활동이 더 많으면은 거기에 가산점을 더 주겠다라는 거죠. 그걸 더 높이 펴주겠다. 근데 학교 활동보다는 교과 내신 쪽으로 조금 더 많은 활동들을 했어.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는 학과에 맞는 과목들 성적이 좋다
라고 한다면은 학업 역량이 더 좋은 그런 경우에는 서류형을 지원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 창업 인재라고 있는데 창업 인재는 밑에 써놨다시피 경영학부 전자전기공학, 융합반도체공학과에서 뽑는 그냥 다 똑같은데 거기서만 뽑는 거고 창업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추가적으로 더 보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25학년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24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쓰는 학생들은 교과 반영 비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과 입결 자체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될 거고 그만큼 논술에 대한 중요도를 좀 더 높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인문계열이야 뭐 세부 과목 이렇게 여러 개 써져 있긴 하지만 결국 사탐 전범위 그리고 국어 내 범위 내에서 어떤 통합 논술형 문제가 세 문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험 범위만 보시면 됩니다. 수학, 공통수학이죠. 그리고 수원, 수투, 그리고 미적분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위의 학교들은 확통이나 기하까지 시험 범위가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 정도 특히 최저가 없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 학교들이 미적만 시험 범위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공계에서 미적분을 제일 많이 선택해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하나 확통까지 본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위권 아니면 최저가 좀 높은 대학들 같은 경우에 시험 범위가 확통 기하까지 들어간다 그래도 미적만 제대로 풀고 수원, 수투의 부분 점수들만 얻을 수 있게 써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히려 수원, 수투, 미적분만 시험 범위인 학교들은 오히려 그 합격 점수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적까지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각 과마다 어디가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고 어디가 낮게 형성되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미리 살펴보시면은 쓰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교과에 대한 반영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 실제로도 단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그래도 뭐 4점대든 5점대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쓰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논술로 교과로 감점되는 비중보다 논술로 올려칠 수 있는 점수대가 더 폭이 넓기 때문에 그냥 논술, 수학을 좀 많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크게 안 쓰고 쓰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더 이제 강화될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정시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엔 제가 이거는 지금 조사하면서 이거 오타인가? 잘못 나왔나? 싶은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교육학과도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과탐을 선택하면은 5%씩 가산을 해준다고 하네요. 여기는 100분위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분위를 활용지표로 삼아가지고 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사실 5%면 적지 않은데 요거는 나중에 정확하게 어떤 전형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시행 계획안에 적혀 있는 거는 자연과학대학하고 체육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미적기하 선택했을 경우,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했을 경우 5%씩 가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새는 사실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기는 한데 정시에서 어떤 성적을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100분위, 단순하게 과목별로 몇 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반영 영역하고 비율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국제경영, 뭐 경제, 무역, 경영학과 이렇게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 비율이 더 높아요. 국어보다. 25, 35, 그 다음에 20, 20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죠. 그리고 그 외에 문과 쪽은 35, 25, 20, 2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이 반영 비율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뭐 교차 지원을 한다 그래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차 지원을 한다 그러더라도 내가 이과인데 국어를 못 봤어요. 그러면 사실상 교차 지원을 못 한다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니까 수학을 조금 못 보고 국어를 그만큼 잘 봤을 때 국어 반영 영역이 더 큰, 국어 비율이 더 큰 인문계 쪽으로 지원할 수 있다까지인 거지.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고요. 근데 내가 그냥 수학을 잘 본 상태예요. 근데 탐구를 조금 못 봤어요. 그리고 국어가 좀 괜찮아요. 그러면은 경영 쪽으로는 쓸 수 있죠. 단국대 같은 경우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탐구 반영 비중이 훨씬 크고 영어가 조금 낮고요. 국어도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공계열로 진학을 시키고 싶다라고 한다면 수학하고 탐구 쪽에 조금 더 성적 올리는 거를 많이 집중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사탐으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100분이 5%가 가산이 되는 거니까 과탐으로 준비시키고 수학도 미적이나 기하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자연에서 나군의
건축학 전공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국어 반영 비중이 좀 크죠. 그러니까 약간 문과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35, 25, 20, 20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인문계열 학생들 하지만 자연계열이기 때문에 미적기하랑 과탐이 가산점이 붙겠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반영 비율이 조금 더 증가했다. 교과 반영 비율이 낮아졌다. 외에는 전체적인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과목 간에 얘네는 반영 비율을 공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 내가 뭐 이과를 가고 싶으니까 수학하고 탐구가 좀 더 잘 나와야 돼. 라든지 아니면 내가 인문계열 쪽으로 지원할 건데 국어랑 사회 과목이 좀 더 중요해. 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최소한 B 이상의 진로 과목 성적을 다 마치하시는 거.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도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는 절대평가니까 대충 볼 거야. 이게 아니라 최소한 B 이상은 맞으실 수 있게 가급적이면 A를 맞으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 간의 반영 요소들이 조금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 그러니까 교과 내신이라든지 세부특기라든지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형 같은 경우 아니면 창업인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로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 내가 그 과에 가기 위해서 그 과에 관심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그런 약간 비교과 내용 쪽이 조금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막 비교과 활동이 내신을 훌쩍 뛰어넘는다.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그쪽에 조금 더 가산점이 들어간다라는 거지 뭐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막 내신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 내가 비교과 활동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반영 비율 변경에 따라서 내신 입결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올해 이제 볼 자료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 내신 정도면은 뭐 쓰는데 별로 감점 요인은 없겠다. 실제로도 이 정도까지 합격을 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새 이제 많이 광고하고 있지만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에 뭐 4월에서 7월 사이에 공개가 되니까 내년에 그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반영 영역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대부분은 별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리고 모집 단위별로 내가 지원할 학과가 어떤 반영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과목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 과목에 우리 아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2025학년도 시행 계획에 대해서 단국대 알아봤고요. 뭐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뭘 준비해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구나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미리 대비를 해 두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